진단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주의해야 할 거가 두 개가 딱 있어.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은 내가 잘못을 했던, 내가 피해를 입었던 간에 나를 대신해서 자동차 보험사가, 내 보험사가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내 설계사가 내 보험사가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내 설계사와 내 보험사는 나를 위해서 당연히 싸우고 나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고객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내 보상 직원을 엄청 막 이 사람 왜 이렇게 상대방한테 돈을 많이 퍼주는 거야? 과실을 좀 더 막 명확하게 내 입장에서 막 대변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고객이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고객 입장에서 다 얘기는 들어주시되 그래도 아니야. 이게 지금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 같이 보상 직원과 회사를 씹는 순간 그 고객은 나도 적으로 돌리게 돼요. 왜냐면 나는 그 회사의 설계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상 직원이 내 고객의 과실을 1%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왜냐? 내 고객을 위해서? 아니다. 보상 직원은 내가 맡은 사고에서 10,000원이라도 덜 나가야 나한테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내 고객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안 할 이유가 기본적으로 없는데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근데 다만 보상 직원이 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약간 냉랭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친절한 아이들도 많지만 냉랭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중간 입장을 잘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개인 합의에 절대 나서시면 안 돼요. 보험 설계사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정도로다가 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한 처리에 보통 개인 합의는 얼마에 하면 된다더라 이런 거를 안내해주면 안 돼. 왜? 변호사법 위반.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합의는 고객을 대신해서 보상 직원한테 우리 고객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 고객이 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같은 식구니까 전화 한번 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보상 직원한테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 가해자라든지 상대방 가해자 피해자라든지 상대방의 누군가의 위임권을 가진 손사, 변호사, 기타 보상 직원에게 내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방 쪽에 형사적인 부분 때문에 전화를 하면 큰일 나요. 절대 사람 좋은 오지랖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보상 직원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실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사고에 대해서 내 과실을 왜 줄여주지 않는 거지?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실은 보험사에서 사고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실무를 하긴 하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비율로 정해진다는 건 판례에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실분쟁위원회라는 거를 메모를 해놓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교통사고 과실분쟁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의 사이트가 하나 열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그래서 과실사고분쟁위원회는 국가기관이에요. 각각의 보험사의 대표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몇 대 몇인데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가감 요소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도표집이 있어요. 아예. 도표집이 있어서 자 예를 들면 차선 변경 사고는 여러분 몇 대 몇으로 시작한다로 알고 있어요? 차선 변경 사고. 차선 변경 5대5? 5대5면은 직진하던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2대 7대 3. 7대 3이면 차선 변경 사고는 7대 3에서 시작해요. 그럼 차선 변경 사고는 100대 0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실선 없을 거지. 실선에서만 100대 0이 있을 수 있고 실선이 아닌 곳 구간에서는 점선에서 차선 변경은 100대 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선. 점선이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갔다 와서 그러면 그게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건 사고 상황이 뭔가 다를 거예요. 아니요, 우선은 저는 직진했는데 뒤에 후방차가 뒤에 우리 이런 예외 사항은 나중에 얘기할까? 따로 정지 중에 점선 중에는 왜냐면 점선상에서는 가감 요소를 적용해도 9대 1이에요. 근데 중과실이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대 0이다. 그러니까 점선의 차선 변경은 100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래 100대 0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지금 성우할 씨 얘기한 것처럼 차선 변경 들어온 사람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했거나 20km 이상의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는 100대 0이 할례가 돼요. 그래서 차선 변경 사고는 100대 0은 실선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상황은 9대 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적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하고 달리 자차하고 대물이라는 물적 사고는 과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대인 같은 경우에도 법이 바뀌었죠. 2년 전에 바뀌어서 과실이 8대 2 이러면 2년 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과실이 2고 상대방이 8이면 내 치료비의 100%는 누가 해준다? 상대방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실이 8이고 상대방이 2라 하더라도 내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내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다 해줬어요. 합의금이라는 것만 과실상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법이. 23년 1월 1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연차는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23년 1월 1일인가 뭐 22년 1월 1일인가 이래요. 이때부터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 물적 사고처럼 개인도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대 2여서 내가 20%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20%의 치료비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인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치료비를 조정하는 것도 이제는 좀 막혔어도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내가 과실이 더 적으면 대인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이 있어요. 하지만 대물과 자차는 좀 달라요. 대물과 자차 같은 경우에는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이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건 종합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대인은 의무보험은 1급에서 14급까지 다 다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게 50만 원부터 큰 게 1억 5천까지 급수별로 한도가 다르고 그 이상을 종합보험이라고 했는데 대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급수가 상관없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내에서 웬만한 병한 사고는 다 처리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은 과실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실제로 제가 처리했었던 사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머스탱이었나 포르쉐였나 이래요. 포르쉐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강 올림픽대로에서 났던 사고예요. 암사 쪽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차는 삼성차는 K3예요. 3대 차가 아무튼 이 슈퍼카였어요. 5억 6,800짜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라고 아주 이 운전자 나쁜 분들가 좀 약간 저한테 하도 지랄을 떨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엄청 싸웠는데 근데 얘가 이제 32살인가 밖에 안 된 남자였어요.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고가 일단 어떻게 했냐면 올림픽대로에서 얘가 1차선으로 미친 듯이 왕 하고 쏘고 있었어. 직진을. 우리 차 K3는 살살살살살살살 아주 저속으로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들어갔어. 차선 변경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차선 변경 사고 기본적으로 몇 대 몇이라 했어요? 7대 3. 그러면 K3에 지금 과실 몇이에요? 3. 자, 7대 3이 누가 치래요? 변경한 스포츠카. 변경한 아니 스포츠카. 스포츠카 과속. 아, 7 변경차 3이
사고는 어디? 원인 제공차가 아, 가야지. 원인. 차선 변경 안 했으면 사고가 없잖아. 차선 변경, 즉 위험도의 변경을 시킨 원인 변경차가 가야지. K3가 아무리 살살살살 깜빡이 다 켜고 들어갔어도 얘가 가야지. 비슷한 예로 후미추돌하는 경우가 몇 대였지? 무조건 100대였죠. 무조건 100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무조건이라고 아까 전에도 7대3 뭐 7선에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 건 대원칙이에요. 무조건. 근데 예외가 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과실인 경우처럼 예외가 뭐가 있다? 앞차가 고의로다가 정차를 반복을 하게 되면 9대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유 없는 급정거 이런 거가 10%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예외잖아요. 예외를 원칙으로다가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후미추돌은 100대 0. 자, 왜? 법으로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를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원인 제공, 위험도 변경을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보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엄청나게 과속을 했기 때문에 7대3으로 시작이 됐지만 얘가 과실이 40%. 천천히 들어가긴 했지만 차선 변경 들어간 우리 차가 60%로 6대4 과실 확정이 났어요. 근데 우리 K3 차주가 엄청 착한 아이인데 이 착한 아이가 대물을 종합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지만 얘가 나이가 어렸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대물을 얼마만 가입했다? 2억만. 2억은 종합보험이에요, 아니에요? 종합보험이죠. 맞아요. 종합보험이에요. 근데 2억만 가입했어. 자, 근데 얘가 견적이 얼마나 왔다? 이 차 지금 전손 났겠죠? 폐차 됐겠죠? 5억 6,800이고 새 차였어요. 감가돼봤자 얘가 어쨌든 감가돼서 5억 정도였어요. 5억인데 과실이 6대4로 나왔어. 그럼 과실 60%에 해당한 우리 K3 차주는 대물 얼마 해줘야 돼요? 3억 해줘야 되죠. 얘 대물 얼마 가져있어요? 1억. 그럼 1억 내 돈으로 종합보험.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 생각보다 많다. 자, 첫 번째 과실에 대한 거, 대물에 대한 거 생각보다 중요하고 크게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차이 10,000원도 안 내거든. 1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차 두 개 다 사고 난 차거든요. 근데 이 차랑 이 차에 사고 난 차인데 얘는 왕 달리고 옆에 딱 박았기 때문에 뚱 해가지고 밑에 고수부지로 떨어졌어요. 뒤집어가지고 떨어져서 얘가 폐차가 됐는데 근데 이 차 여기 뚫려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사람. 응? 그렇지. 안전대 안. 운전자가 튕겨나갔지. 그렇지.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였어. 그래서 이 피해자는 자, 자동차 제가 한번 지지난 시간에 할 때 자동차 유리 깨지지 않으니까 망치 들고 다니셔라. 이거는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구멍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지가 튀어나간 동그라미가 뚫려 있잖아. 그렇죠? 튀어나간 거예요. 안전벨트 안 한 거지. 근데 얘가 그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얘가 진단이 뇌진탕밖에 나온 게 없어요. 진짜 1,000원이죠. 그 새끼야 죽었어야지 내가. 근데 아무튼 얘가 뇌진탕밖에 없어. 뼈도 하나도 안 부러졌어. 진짜 신기하죠. 근데 아파 죽겠다고 60일을 입원을 했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15년 전인가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입원 한 일주일 이상 못해요. 병증으로는. 그리고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다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비를 못 받아요. 10평원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잉 진료나 또는 내가 그냥 입원할 만큼이 아닌 통증으로다가 오랫동안 막 이렇게 나이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바뀌었어요. 의사들도 약간 조금 경각심을 가졌는데 이때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엄청 오랫동안 거의 2달 가까이를 뭐 쇼핑몰을 했나 뭐 아무튼 그러는 애였는데 어차피 출근이 상관이 없으니까 입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차 안에 달려있고 지만 튀어나갔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많이 다쳤어. 차 안에 있던 애. 근데 과실이 지가 6이 있잖아. 4가 있잖아요. 합의할 때는 과실을 며칠 먹였냐면 6을 먹였어요. 안전벨트 미착용 20%.
그래서 합의할 땐 과실이 60%가 그렇기 때문에 대물 즉 그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이 한번 정해지고 여기에 대인에 대한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거에 대한 과실이 추가로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여자친구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결혼 안 했으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는 내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남이에요. 그럼 이 여자친구는 과실이 몇이에요? 없어요. 무과실지. 이 여자친구는 호의동승 과실 20%를 적용을 했었어요. 무과실이 아니에요. 원래는 보통은 무과실로다가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 과속을 하면서 우왕 하면서 드라이버 같이 즐기는 거를 내가 같이 동의하면서 즐기고 있던 아이죠. 그래서 호의동승 과실 20%를 적용했는데 그럼 여자친구를 보상은 어느 보험사에서 해줬을까요? 원래 조차 동사. 상대방 아니죠. 여자친구 보상은 내 차에서. K3에서 해줬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20% 호의동승 과실은 본인한테 주는 돈에서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나간 금액 100%를 K3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60%, 총 나간 금액의 40%를 얘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했지.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갔어. 근데 이 모든 걸 피해자, 운전자와 이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지. 합의만 하고 7년 받으면 되지. 이 모든 과정은 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처리를 해줬는데 이 새끼가 왜 죄송해요. 걔가 왜 나쁜 놈이냐면 지는 60며칠을 입원하면서 돈을 막 몇천만 원 달려고 아주 개 진상을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는 뭐 얘는 그냥 뭐 학생이고 일하는 애니까 200만 주세요 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랬어요. 그런 놈이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처리한 사고는 아니고 저희 이제 팀에서 처리한 사고인데 이게 우리 고 이 회장님께서 타시던 마이바흐 그거예요. 근데 얘가 뒤에서 범퍼를 퉁 했거든요. 범퍼가 1억 5천 정도 나왔어요. 1억 5천. 범퍼 교체만. 근데 우리 회장님은 절대 보험 처리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사고 크게 나가신 적 있거든요. 근데 보험 처리도 안 받으시고 보상도 안 받으시죠. 왜냐? 차를 가지고 그냥 교통방송국 가가지고 거기서 수리하면 되잖아요. 거기 밑에 본인 슈퍼카 정비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었죠. 그래서 대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 하나당 처리하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고당 사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 사고에 한 차량당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고당 금액이라서 되게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대인과 대물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인을 책임보험을 가입했어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것도 제가 처리한 사고. 우리 차가 앞차량 어린이집 버스 콤비를 친 거예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대략 40명이 선생님하고 운전사까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승용차가 콤비를 딱 치면 이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칠 수 있지만 콤비에 타고 있는 이 40명 와글와글은 다치겠어요? 그냥 홀추들 버스를 툭 했으니까 별거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들이 너무 놀랐으니까 애기들이 데리고 다 한번 찍어보러 갔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40명이 발생이 됐어요. 자, 40명이 발생이 됐는데 크게 안 다쳤으니까 다 14급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 책임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보상 한도가 아까 얼마라 했어요? 14급은 5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대인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50만 원 한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줘요. 한 사람당. 진단당이기 때문에. 근데 대물은 어떻다? 우리 예전에 이거는 아주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기억을 하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안개 많이 나가지고 28중인가 뭐 30중 추돌 난 적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배교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나. 크게 났었죠. 근데 그거 사고가 작지 않아요. 컸었어요. 근데 삼성화재 MS가 그때 40%가 넘을 때였거든요. 대략 한 40대 정도의 차량이 사고가 났었는데 28쪽을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 차가 28대였어요. 그중.
근데 그게 보상이 얼마나 어렵냐면 누가 누구를 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 누가 누구를 쳤고 누가 어떻게 쳤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대략적으로 명확한 거는 명확한 곳에 처리하고 아닌 곳은 전체 MS로다가 그냥 손해율을 나눠버렸어. 손해. 보험사가 그렇게 약간 좀 사회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40몇 대니까 폐차된 차만 수십 대였는데 보상액이 엄청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물은 어떻다? 한 사고당 한도를 적용해. 내가 가입한 금액이 10억이면 10억으로다가 모든 차량의 수리가 다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은 가입 금액 한도 차이가 약간 처리하는 게 좀 달라서 대물은 최대한 맥시멈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사실 되게 쉽지만 대물 같은 경우에는 대인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내 차에 골프채가 실려 있어요. 트렁크에. 그리고 내 앞차에도 골프채가 트렁크에 실려 있어요.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두 차 다 폐차됐어. 트렁크에 있는 것들도 다 박살났어. 그러면 누구의 골프채는 보상이 되고 누구의 골프차는 보상이 안 돼요? 사고가 참 뒤에도 막으면 앞. 내가 앞차를 박았다. 앞차. 자, 대전제 내 차의 적재물은 보상이 안 돼요. 내 차의 적재물은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거나 고객한테 의뢰를 받을 때 내 고객의 차가 화물차인데 내 고객의 화물차에 물건을 보통 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차에 다 싣고 다니는 이 적재물은 적재물 배상 책임이라는 일반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돼요. 내 차에 있는 적재품은 고지된 차 형태에 해당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썬루프, 보조 타이어, 이런 보조 범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보상이 안 돼요. 대물은 다 돼. 대물은 상대방의 적재물이든 뭐든 간에 대물이기 때문에 다 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대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남의 거 보상은 다 해줬어. 그럼 이제는 나를 치료해야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쌍방 과실이어서 내 과실이 10%만 있어도 내 치료비에 내 과실 비율만큼은 내가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100% 가해자면 내 치료비는 당연히 내 보험사에서 100% 다 해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과실이 있어요. 10%만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의 10%만 내 보험사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이 자손하고 자상은 내 보험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내 보험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하면은, 물론 이게 조금 최고 점수까지 나가서 좀 복잡하긴 한데 과실이 50% 이상이면 일단 할증 보류가 되지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건 내 보험에 나간 돈이 10,000원만 나가도 얘는 할증 대상 사고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내가 과실이 굉장히 적어서 내 치료비를 내 보험에서 요만큼만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으로다가 하면은 막 물리치료비 4만원, 5만원이라는데 이걸로 해야 될까? 난 치료비 10%만 내가 하면 되니까 이 10%는 그냥 내가 의료보험이나 나 실손이나 이런 거 있는 걸로 하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할증률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아주 기본부터 짚어드리려고 너무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이 3번째 시간이죠. 자동차를 제가 5개의 커리큘럼으로 가져가는데 4번째, 5번째는 할인 할증하고 사고 점수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시죠. 자, 여튼 그래서 자손이라는 담보는 뭘 할 때 쓰는 거냐? 내가 내 과실로 인해서 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될 때 내 보험에서 나를 치료하는 담보가 자손이다. 근데 자기 신체 사고라는 자손이라는 거는 내 병원비만 해준다. 근데 병원비를 어떻게 해준다? 내가 입은 상해 진단 급수에 따라서 마치 책임보험처럼 내 자손에서 나오는 치료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급부터 14급까지 자손은 각 급수별 보상 나오는 금액이
마치 대인원처럼 정해져 있어요. 금액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할 때 어제 설계 해보셨어요? 했어요? 안 한 사람 솔직히 손. 양심고백. 아, 양심고백. 됐어. 이렇게 솔직하고 양심적인 것만으로도 일단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꼭 하세요. 네. 자손은 해봐야 알아요. 왜냐면 대물처럼 특히 자손은 부상 얼마, 사망 얼마 이렇게 가입 금액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손 같은 경우에는 부상 얼마, 사망 얼마, 가입 금액을 결정해서 보험료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손은 내가 부상은 얼마까지, 뭐 사망은 얼마까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리고 자손이라는 게 기본 담보인데 사실 자동차 상해라는 거는 원래는 기본 담보가 아니라 특약이에요. 자손의 보상을 확대시키는 특약이야. 어제 얘기한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가 아니라 젓갈이에요. 젓갈. 그래서 내가 과실로 인해서 내 치료를 받는데 내 보험으로다 치료를 받고 싶어. 근데 나는 내가 일하는 것도 있고 나는 손해가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난 치료비 말고도 내 보험에서도 일 못하는 손해액이랑 사고 나가지고 마음 아픈 위자료를 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자손이라는 걸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으로 보장 범위 확대를 시켜줘야 돼. 1년 보험료 차이 한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번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만 원, 4만 원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3천 원이에요. 하루로 치면 100원에서 300원이에요. 그거 투자하게 컨설팅 해주셔야 돼요. 다이렉트로다가 여러분이 받은 DB상에 있는 고객들은 대부분 50% 이상 자손으로 가고 있어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걸 컨설팅해서 보상 확대를 꼭 필요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손보다 자상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훨씬 안 좋아요. 보험료 요만큼 더 받아서 이만큼 더 내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위해서는 자동차 상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담보 내용은 여러분이 설령 회사를 옮기신다 하더라도 담보와 자동차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상품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아. 특약만 살짝 이름만 달라. 자, 이제 내 몸을 치료를 했는데, 자,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 미보험 차량, 미가입 차량이거나 또는 나를 치고 도망가서 그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어. 또는 이 사람이 내가 사고가 나긴 났는데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킥보드를 타다가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났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잘 몰라. 내가 뺑소니 차에 치였을 때 보상받는 거구나 라는 정도밖에 원래 모르는데 이 무보험차 상해가 사실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국가복지사업 중에서 하나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자, 여러분 크림빵 아빠 기억하세요? 크림빵 아빠? 네. 크림빵 아빠 기억하세요? 아유, 크림빵 아빠가 나왔어요. 누구냐? 신혼부부 남편이 만삭 아내가 있으니까 애가 태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하나의 잡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죠. 그래서 대리운전 뛰고 아내가 입덧하면서 크림빵이 먹고 싶다라고 크림빵 사가지고 가다가 어떤 뺑소니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크림빵 아빠죠. 자, 그러면 이 만삭의 아내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슬프겠지만 경제적으로 당장 나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까요? 아닐까요? 생각보다 당장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뺑소니로 인해서 죽은 거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거는 책임보험 한도까지 뺑소니 차에 의해서 또는 보험 미가입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 어디라도 좀 해줘.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이 없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그냥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거는 나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그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이 나간 금액과 책임보험 한도에서 나라에서 시켜가지고 보상을 보험사에서 해준 금액, 이 돈은 보험사는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요? 가해자 뺑소니 쳐서 못 잡는 못 받아. 그냥 보험사에서 공사하는 거야. 못 받아와요. 근데 대신에 그 가해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보험사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계속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 찾고 막 이러면서 경찰을 대신해서 보험사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경찰과 공조해서. 그래서 구상권을 발휘해서 받아오지만 대부분 못 받아오죠. 대부분 못 받아요. 그래서 보험사에 채권 추심단이 많아요. 먼저 보험사에서 먼저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이 회사는 생명보험사는 그런 거 없어요. 사회복지 영리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손해보험사만 있어요. 손해보험사.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삼성화재가 나라의 40% 이상의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생계를 먹여 살리고 있지. 그리고 삼성화재의 유명한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사업이 있죠. 실제로 그냥 봉사활동으로. 그래서 저도 급여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금 20년째 기부하고 있어요. 모든 전 직원이 다 그렇게 월급에서 각출해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냈어.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냈어. 근데 여튼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삼성화재에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그 가족들의 보상 처리를 해주고 나서도 삼성화재 이름으로 계속 기부하면서 생계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 걸 하는 회사에 여러분은 다니고 계십니다. 내 돈으로. 자, 여러분 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크림빵 아빠가 자기 앞으로 종합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받았고, 무보험차 상해가 왜 파워풀하냐면 내 앞으로 가입된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의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림빵 아빠가 자기의 부모님이 종합보험 하나 있었고, 자기의 처갓집이 종합보험 하나 있었고,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 아내 종합보험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무보험차 상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는 3군데인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서 하나의 보험사가 대표로 보상을 해주고 나간 금액을 이 사람이 청구권이 살아있는 3개의 보험사에서 나눠서 부담을 해요. 무보험차 상해 되게 좋죠, 여러분? 네. 킥보드로 인해서 다쳤을 때에도 내 무보험차 상해로다가 청구해서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는 내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 내가 차량을 운행한 게 아니라 길을 가서 걷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었을 때를 불문하고 자동차 관련한 사고의 경우에는 다 보상해줘요. 그냥 다 해줘요. 생각하시면 돼요. 무보험차 상해 생각보다 되게 좋죠.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을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별로 필요 없는 담보 같은데 라고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제 남편은 각각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놨어요. 무보험차 상해를 저도 가입하고 남편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왜? 가족 보상을 다 받는. 어차피 내가 사고 나면 나의 무보험차 상해 청구권은 내 차와 여기 2개 동시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보상은 실손 보상이에요. 자동차 대인 합의는 무조건 실손 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상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사회 통념상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합의금이든 뭐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보험차 상해도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실손 보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는 아무리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아도
비례보상인 거지 중복보상되는 담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청구권이 살아있는 내가 무보험차상에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싹 내야 돼. 왜냐면 보험사에서 청구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험사를 다 파악을 해서 실손보상, 비례보상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각각 무보험차상에를 가입하면 2억, 2억 해서 한도 증액이 되죠. 한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2억 이내에서는 실손보상, 비례보상으로 엠빵을 할지언정 그 한도액이 올라가니까 정말 큰일이 났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서 그래서 보상을 2배로 받는 게 아니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 2대 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차량은 무보험차 상해 가입하는 거 중복에 대한 부분 고객한테 안내하셨습니까? 라는 멘트가 가입 설계할 때 뜰 거. 이해되시나요? 이건 역시도 가입 설계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입 설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차량 손해, 즉 마지막 담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인 배웠어요. 대인은 대인 1하고 2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인 1은 뭐예요? 책임보험. 책임보험이에요. 그죠? 책임보험이에요. 대인 2는 뭐예요? 종합보험. 종합보험이죠. 저를 쳐다보면서 입을 꼭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오는 자, 여러분 대인 2는 뭐라 했어요?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대인 2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인 1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자, 대물은 1, 2로 나뉘지는 않지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대물은 책임보험이고 2천만 원 추가해서 가입하면 종합보험이라 했어요. 자, 자손이라는 담보는 내 과실 비율만큼의 내 치료비와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인데 얘를 확장하는 특약은 자동차 상해라고 했어요. 자, 이 무보험차 상해는 약간 번외의 보험이고, 자, 이 4가지 무보험차 상해까지 5가지의 주요 특징은 내가 사고가 나서 내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자부담금이 있어요. 내가 사고 처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 지금 얘기한 대인, 대물, 그다음 자손, 무보험 여기에는 자부담금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 네 담보는 자부담금이 없어요. 그냥 사고 접수만 하면 보험사에서 나 100원도 안 내도 처리를 해줘요. 네. 근데 이 대답은 99%만 맞아요. 1%는 틀려요. 이거는 정말 자동차를 만천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1%는 대물이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법인세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물이 대물 처리를 내가 피해자고 내가 대물 처리를 받는데 내 차량가 법인 소유 차량이면 나라에서 지원받는 세금조로 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주면 그 보상해준 거에 세금만큼은 내가 자부담을 내야 돼. 피해자 제 차를 찾아오려면 그건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은 아니고 대물 직원이 알아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냥. 자, 근데 마지막 자기 차량 손해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 내가 내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하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디덕터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손의 면책 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장기 임보험에서도 소손의 면책 디덕터블이 있는 게 있죠. 어디에 있어요? 장기 임보험도 자기 부담금 있는 보험 있죠. 일상배상책이죠. 일상배상책이면 또 실손보험이죠. 이 자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실손 3가지는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사고로 내가 보험료 낸 거에 뽕 뽑아 먹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아주 작은 사고로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가 이 유일한 3개의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 냈으니까 나 청구하는 일이 없으면 돈이 좀 아깝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계속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네들 보험료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너무 작은 사고건들도 다 청구해가지고 보험금을 다 탈 수 있게 해주면 손해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손해 면책, 즉 작은 금액은 네가 내, 작은 금액을 넘어서는 것만 보험금을 줄게 라는 거를 이 세 가지 담보에서는 똑같이 운용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차량 손해는 자부담금이 있다. 자부담금을 어떻게 내느냐?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는 이거를 내야 돼요. 최대 20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 범위 안에서 총 손해액의 20%를 낼지 30%를 낼지 내가 보험 가입할 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30%를 낸다라고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했어요. 그럼 보험료가 20%를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사람보다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30%가. 30% 쌀고. 싸게 싸죠. 소손해 면책을 내가 하게 더 많이 부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보험료가 좀 싸지겠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소손해 면책 제도를 운영을 하는 유일한 담보는 자차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차량 손해라는 이 담보는 사실은 대인2 종합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보험료가 비싸요. 가장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손해율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100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한 30-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인명피해 없이 대물만 또는 자차만 접수를 해요. 50에서 60%.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서 차량에 대한 건 되게 보험료가 비싸서 고객이 자차를 가입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실제로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는 사고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컨설팅을 할 때에는 자차를 되도록 가입시키는 게 나은데 자차를 가입시킬 때에도 보험료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자차가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 될까요? 안 돼. 차량가액의 70에서 80%까지만 일부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차량인데 나는 700이나 8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게 라고 비례로 설정해서 그렇게 조금 차량 가입 금액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하우인데 이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보험 가입하는 오늘은 보험료가 차량 가액은 오늘 내 차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내 차의 감가율, 신차가액에서 감가율을 적용한 보험 가액을 내가 오늘 날짜로다가 내 차의 차량 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1월 1일에 1,0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내가 6월 1일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 차는 1,000만 원 가입했으니까 고객은 1,0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못 받아요? 감가상각이 6개월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은 1,000만 원짜리 증권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은 800에서 900만 원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으로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비례로다가 하기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푹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험으로 하는 거를 고객에게 보상이 일부 비례 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해주고 보험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사실 보험료 컨설팅의 꽃은 특약이에요. 특약으로다가 보험료 컨설팅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특약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특약이 아닌 기본 담보에 있어서도 보험료 컨설팅, 자동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우리 지금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대인은 1, 2 이건 보험료 컨설팅의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종합으로 가요. 그렇지만 두 번째 대물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죠. 2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하지만 되도록 보험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큰 금액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고객에게 선택을 해줘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자손도 가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자손을 가입 금액 조정할 수 있는 것만큼 자손의 보장 범위 확대해서 자동차 상해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 차량 2대 이상 보유 또는 가족 간의 차량이 또 하나 있는 경우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로다가 보험료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자차에 대한 부분, 자차의 자부담률을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 컨설팅 가능하고 차량 가입 금액을 가지고 보험료 컨설팅 가능하다. 지금 기본 담보에서만 7가지의 보험료 옵션이 나와요. 마지막 하나. 이 전체를 가입을 할 때 특약은 제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보험료 컨설팅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는 장기보험과 달리 사고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몇 년간 할증돼요? 3년. 다음에 사고가 없이 갱신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깎아주죠. 할인되죠. 자동차는 1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하면 1년 뒤에 갱신할 때 할증이 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증은 무슨 기준으로 시키느냐가 바로 할증 점수, 사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대물하고 자차를 배웠기 때문에 대물 자차에 대한 할증 기준은 알아요. 대물 자차에 대한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대물하고 자차의 처리 금액을 합친 거를 물적 금액이라고 해요. 다른 담보는 다 각 담보별로 할증이 되는데 대물하고 자차는 처리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할증, 얼마를 안 넘으면 할증이 안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물적 할증 금액 토탈 얼마냐를 가지고 할증을 하는데 이 물적 할증, 즉 얼마를 넘으면 할증시킬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4가지의 옵션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나는 50만 원만 넣으면 할증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고객이 있고 나는 물적 할증 금액을 200만 원 넣으면 할증 받을게 라고 선택하는 고객이 있어. 이 고객, 50만 원 고객과 200만 원 고객 중에 누가 더 보험료가 싸요? 50만 원. 50만 원이 훨씬 싸. 훨씬 싸. 왜냐? 사고 빈도가 높고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로 묶여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할증률을 아예 다르게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다가도 보험료 컨설팅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200만 원을 해주는 게 좋겠지. 왜냐? 보험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료 차이보다는 고객이 나중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본 담보인 5개 담보에서 자동차 컨설팅이 8번이나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는 자동차 설계 화면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해결이 됩니다. 제발 부디 정보 미팅 끝나면 내가 사고 싶었던 나의 드림카를 하나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설계 하나씩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화재 다이렉트로다가 여러분이 고객을 가입을 시켜도 수수료를 첫 해년에 8%, 갱신할 때 4%, 또 갱신할 때 4%, 무려 16%를 주잖아요, 여러분. 다이렉트 보험료가 다른 회사의 다이렉트 보험료는 상담원 수수료가 붙어있는 다이렉트 보험료인데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보험료는 어느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료 상으로는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여러분이 여러분 앞으로다가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시면 기본 수수료 7.8%에 3.5% 신임 가산되고 시교타사 몇 번 얼마 거기에다가 뭐 운전자까지 같이 하면 장자보유 인생까지 대략 20%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20%랑 고객이 온라인으로 할 때랑 20% 보험 차이 쌤쌤이 되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도저도 싫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의 고객 목록에 맨 처음에 저장할 때 맨 밑에 예약카드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약카드 저장하면 여러분 로그인하면 맨 처음 화면에 뭐가 나와? 내 고객 중에서 자동차 만기 고객 누구 있습니다라고 팝업 딱 띄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고객 저장을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맨 처음에 코드 나오는 날 고객 저장할 때 다 알려주셨겠지만 고객 저장할 때는 반드시 고객 저장 화면에 하단에 있는 예약카드 저장 버튼을 같이 무조건 누르는 걸 습관화하셔라. 매일 아침 출근하면
나의 팝업에 고객 생일, 사고 발생 이력 또는 적부 모니터링, 고객에 대한 알림, 만기 알림 요거 체크하는 습관을 아침에 로그인하면서 해. 나는 요거 정보 미팅 전에 최소한 요 5가지는 하고 정보 미팅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정보 미팅 전에 10분은 좀 일찍 오셔서 요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시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엄청나게 경쟁이 있는데 이 와중에 8% 여러분한테 수수료도 나오니까 자동차 계약도 많이 유치해보세요. 자동차는 여러분 모든 영업활동의 기본이고 초석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지점장이 얘기 많이 안 한다라고 자동차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상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상은 일단 우리 어떻게 되느냐 생생택배 W에 따라 나오고 금에 해당하는 30만원 지급이 될 거라서 제가 정말 우리 지점이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의 인성이 훌륭해서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시상금 지급 시즌에는 아주 엄청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유경력자들은 유경력 시상이 있잖아요. 유경력 시상이 지금 우리가 이번 어제 우리 던프로님이 결정을 해보니까 우리 지점에서만 금 800만 원 나가더라고. 그리고 지난달 W가 어마무시하게 나가요. 몇백만 원 지급이 될 거예요. 아주 좋아. 회사에서 돈 많이 받아와서 우리 다 뽑아 먹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상을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마지막 이번 주에 도전해야 되느냐? 내가 W 나 하고 싶었는데 고객이 서명을 안 해갖고 2번밖에 안 했어 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20만 원을 하면은 W 달성한 걸로 해준다. 원래 5주차에 W 없는데 해준다. 그래서 W 2번밖에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번 주에 내일까지죠? 내일 맞지? 내일이 마감이죠? 내일 30날이에요? 아닌가? 목요일이 내일이 30날이죠? 내일 마감이죠? 내일까지 20만원 달성하셔서 금 30만원 추가로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30일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31일까지 있으니까 W는 좀 도전을 해보자 라는 거. 근데 여러분 어쨌건 지점 마감, 사업단 마감, 회사 마감은 언제까지다? 내일 18시까지. 내일 18시까지다. 자, 잊지 마시고 하시고 이거 달성하신 분 어제 좀 있으시죠? 어제 이거 달성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를 종료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 남은 건 이거예요. 인보험, 혁신치료비 안 들어가도 괜찮아. 예를 들면 뭐 안전운전 파트너 이런 것만 했었어도 10만원에 5만원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닌 다른 게 들어가도 20에 20, 30에 30이니까 우리는 목표를 어디로 둔다? 무조건 20에 놓고 간다. 20에 놓고 가시는 걸로다가 기억을 하시고 만에 하나 운전자랑 치료비랑 컨설팅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당 중복으로 10,000원 이상짜리 하나 꺼내 5만원씩 중복 시상이 또 온다. 시상은 어제 총무님이 톡으로 보내드린 거 똑같으니까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내일까지 화이팅하고 힘을 내셔서 마무리 잘하는 우리 강남삼성 RCB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